반갑습니다. 다운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앞에서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걱정이에요. 원래 수업 들어갈 때 앞 사람이 막 이렇게 떠들어놓으면 이제 저는 좀 힘들거든요. 오늘이 이제 그러니까 이 강의실이 이제 제가 수업하는 강의실입니다. 이게 다운에 이제 강사별로 강의실이 주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매일 여기서 수업하는 강의실인데 앞자리부터 채우지 않는 건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나 같네요. 네. 어찌됐건 오늘 제 마지막 설명이에요. 이제 올해 1년에 설명회를 많이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설명회라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죠. 되게 예민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복잡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아이들 보면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이 시기 때 뭐 했지? 나는 얘네 나이 때 뭐 하고 있었지? 얘네보단 잘했었나?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 돌이켜보면 요 시기 때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뭐 중학교 때 놀다가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막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서 서울대 가고 이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원래 공부를 되게 좋아했고 전 이제 지방에서 학원을 다녔는데 동네 학원을 다녔거든요. 거기서 과학고 준비하는 저희 반이 11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2명 떨어집니다. 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예요. 아직도 그 떨어진 친구랑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나머지는 연락을 안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강하게 공부를 시키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제가 과학고를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막 영재반이랑 영재반은 다 다녔어요. 주변에서도 무조건 붙을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해줬고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나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지니까 속된 말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학원도 안 다니겠다. 나 공부하기 싫다. 왜냐하면 처음 겪어보는 실패이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막 교회에서 수련회 따라가고 그리고 뭐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막 해외에 가서 봉사하는 거 따라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한 2달 반 정도를 날리는데 그 시기가 저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좀 약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너무 정신없이 3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 한 2달 정도 쉬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장단점이 있었어요. 일단 장점은 뭐냐면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최종 꿈이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교육받을 권리가 없는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게 제 인생 최종 꿈이거든요. 그 꿈이 언제 생겼나 곱씹어보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봉사 다니면서 그때 가치관이 좀 형성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었던 건 장점이었는데 단점은 그 당시 교육과정으로 10가나였어요. 그러니까 10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으로 수학 상하거든요. 딱 그 정도. 과학고 준비할 때 원래 선행 많이 안 하잖아요. 그땐 영재고가 없었거든요. 영재고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 상하까지만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나보다 못했던 애들이 저보다 수학을 훨씬 많이 해온 거예요. 그 2달, 3달 동안 막 미분을 하고 있는데요. 막 x제곱을 미분하면 막 2가 앞으로 나오고 이거를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그 고등학교 입학해서. 성적별로 기숙사 이제 층수를 나누는데 전 높은 층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때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1학년 1학기 때. 내가 뭐 했지 그동안? 그때 이제 갑자기 정신을 차립니다. 선행이 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따라가려니 처음으로 수학이 어렵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 고생을 했고 고생하다 보니 이제 다른 과목을 놓치게 됐고 특히 국어 영어를 놓쳐서 이제 재수를 하거든요. 재수해서 이제 1년 동안 국어 영어 잡고 이제 겨우겨우 서울대에 기어 들어가게 된 케이스인데 지금 시기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되게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안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밟았던 그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학원에도 계속 요구를 하죠. 원래 고1 예비고일 개강이 11월인데 12월에 개강해달라. 조금 지금 힘든 시기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친구들 1, 2주 정도 놀고 같이 출발할 수 있는 반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도 강사다 보니까 학생 수로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학생 수가 많아야 이 사람이 잘 가르치는 강사, 뭐 관리 잘 되는 강사 이러는데 그거 사실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일찍 개강을 할수록 좋거든요. 어머니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애들 노는 꼬라지 못 보시겠죠. 집에서 막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기 공백 없애려면 빨리 학원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1달 반 정도 개강을 늦추는 이유는 저 같은 아이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렇게 좀 늦게 개강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2월달 초반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공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가치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 시기에 본인이 왜 공부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냥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1학년 1학기 가보면 아무것도 못한 아이들 되게 많아요. 서울대에도 정말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과제할 때 그냥 다 베끼기만 바쁘고요. 막 족보 구하러 막 선배 만나러 다니고요. 혼자 공부 안 하고요. 제가 안 그랬다고 못하겠지만
그래서 요 시기에 본인이 외공부 하나 좀 꿈을 실어주고 싶어서 서울대 탐방을 매년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서 동아리실 보여주고, 과실 이렇게 생겼고, 가방 메고 캠퍼스 다니는 선배들 멋있지 않니? 그리고 샷자 있지 않습니까? 샷자 아시죠? 정문에. 거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좀,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찾게 해주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되게 지금 저는 이제 도방특강을 미리 출발을 했는데, 상담 전화 와서 계속 말씀하세요. 숙제가 적다. 왜 시험 안 보냐? 숙제가 적다. 애들이 별로 안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럼 저는 이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럴 시기가 아닌데라고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월 중순에 저는 개강하는 반을 맡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는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의 시기가 필요해요. 어른들도 뭐 프로젝트 하나 망가지면 바로 일 못 시작하잖아요. 어른들도 뭐 아닌가요?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표정들이신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회복 탄력성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다시 새 출발할 시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반은 12월 16일에 개강하는 반인데 그때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동기부여 위주로 좀 많이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고1 학생들도 한 35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작년에 과학고 영재고에서 아픔을 봤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저번 학기에 양정고 전교 1등도 했고요. 목동고 전교 2등도 했고요. 한가람고 3등도 했고요. 그러니까 극상위권에 이제 포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똑같이 요 시기에 조금 풀어줬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물론 제 말이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냥 개인적인 마음을 마지막 설명회 때 좀 드리고요. 저희 반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차차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퍼고요. 물론 최상위권 반입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각 학교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수학 상하를 지금 어머님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럴 거예요. 수학 상하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뭐 선행도 있고 수학 상하도 있는데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 저는 다른 강사들과 좀 생각이 달라요. 수학 상하 지금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학적인 머리가 있으면 3월달 들어가서 수학 상하 해도 정말 안 늦고요. 중간고사까지 한 6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6, 7주? 그 시기에 얼마나 짜임새 있게 공부하는가? 얼마나 학교 시험 방향에 맞게 공부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수학 상하 아무리 반복한다고 해서 실력 안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지금 웬만하면 그냥 그 고등학교 수학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읽게 해주시고요. 본인이 왜 공부하는지 좀 읽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적분이랑 수투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런 좀 흐름을 봐야 고1 때도 공부할 때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류가 돼요. 이건 나중에 쓰이는 거니까 더 깊게. 이건 안 쓸 거니까 약간 가볍게. 이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코어를 좀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학 상하에 너무 힘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도 계속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수학 상하 왜 안 하냐? 방학 때 너무 수학2랑 선행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매년 수학 상하 특강을 깔긴 깝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은 1학기 때, 2학기 때 나오는 실제 기출 가지고 수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건 이제 뭐 필수 특강은 아니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반은 이제 출발하면 수투부터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투를 한 달 반 정도, 한 달에 한 달 반 사이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수업도 특징은 어떻냐면 중학교 때 수투를 아무리 뭐 2번 했든 3번 했든 4번 했든 상관없는데 와보면 제 수업이라면 내가 중학교 때 뭘 했지라는 생각이 10중 8구 들 거예요. 왜냐면 저 이제 3학년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 수투를 제가 이제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수투인데 엊그제도 3일 전에도 이제 수학투가 아니죠.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이제 남학생 3명이 선생님 밥 사주세요. 제가 맨날 수능 100점 맞으면 맥북 사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설명회 때 얘기했는데 제가 수능장에서 학생을 만났어요. 이제 같은 교실에서 우연히 저도 이제 매년 수능을 보러 가는데 같은 교실에 이제 학생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우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시험 끝나고 저랑 이제 답을 맞춰봤는데 다 맞았어요. 저랑 다 맞고 그때 밥 먹으러 온 친구도 3명도 수학은 다 96점이었어요. 앞에 들으셨죠? 미적분 1등급 컷 82, 3, 4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96, 100점이면 야 대학 나와. 그냥 문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골라서 들어갈 점수거든요.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수학을 잘했나?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쌓아 올리냐가 중요한 거고 물론 이 중에는 뭐 국어 망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그 수학2가 지금 코어가 강해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수학2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되고요. 중학교랑 가장 다른 점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수능형이랑 내신형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까지 연계될 수 있는 내용들만 뽑아서 수업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학적인 센스가 좀 없다. 그리고 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지도 않고 약간 문과 스타일이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추천을 안 드리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레벨로 치는 수업이고,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 나중에 고3 돼서도, 와, 그때 그 수업이 진짜 도움 많이 된다. 이 얘기를 항상 듣고 싶은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레벨의 아이들이 듣기 좋은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도 진행이 되고, 1월 말부터 2월 달까지는 미적분이랑 수학 1을 섞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수학 1이랑 미적분을 합쳐서 5주 안에 끝내는 건 사기꾼이에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할 거고, 그래서 필요한 단원들, 그리고 수학 1이랑 미적분이 연계되는 단원들만 뽑아서 수업을 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적분을 A부터 Z까지 다 훑는 수업은 아니다. 이걸 미리 알고 계셔야 나중에 저한테 클레임 전화를 안 주시겠죠. 그죠? 졸리신가요? 네.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강은 이제 수학상하 특강인데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듣고 안 듣고 내년에 내신 대비할 때 이거 우리 방학 때 배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빵꾸가 생길 수는 있어요. 안 들으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수학상하를 다 한번 훑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학원에 보내놓으시면 돼요. 보내놓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냥 걱정 안 하시고요. 과제 관리 안 하셔도 되고요. 보내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수학상하 완성시켜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제일 스트레스지죠, 지금. 그쵸? 저는, 글쎄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죠, 실장님? 아, 그런가요? 그럼 좀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저는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뭐 한 2주 전에도 아이들 데리고 이 토다이 사실 열었지 않습니까? 토다이 가서 회식하고, 뭐 회식비가 한 400만 넘게 나왔는데, 안 아까워요. 먹고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점수로 보답할게요. 막 이러거든요. 겨울방학에 아이들 저희가 관리 안 하면 이 스마트폰 못 끊어요. 뭐 거의 술, 담배 못 끊는 거랑 비슷한 중독성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저는 제 가치관은 그래요. 하지 마. 못 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 방식이냐면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일들에 치여서. 내일까지 과제를 안 하면 엄청 혼나. 학원 잘려. 해야죠. 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냥. 볼 시간 없이. 하지 마. 이유 없이 하지만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못하게끔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늦잠 못 자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오면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면 이제 저희 조교들이 한 12명 정도 투입이 될 건데, 출첵 다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입실 시간, 퇴실 시간, 그날 테스트, 그날 오답, 뭐 유무 이런 게 적혀 있죠. 그쵸? 9시에 그래 시험 보고 12시까지 마무리 짓고, 그때부터 조교들한테 제 정규반을 만약에 수강하고 있다면 그 과제 검사 받고, 그리고 이제 귀가하게 될 거예요. 만약 수학상하 특강을 듣는다면 그냥 이어서 오후까지 수업을 들으면 돼요. 시스템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목요일 같은 경우는 좀 지옥일 거예요. 아침에 와서 오후에 특강 듣고 저녁에 정규까지 들어야 돼요. 그럼 거의 10 to 10이거든요. 아이들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몸에 배면 나중에 훨씬 좋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좀 말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이들이 훨씬 좋아진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이건 이제 뭐 방학 때 매일매일 오면 테스트지가 주어지는데 그걸 이제 조교들이랑 계속 자료 대비를 하고 지금도 계속 회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런 겁니다.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개인별 오답노트 만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쵸? 필요하면 이제 오답노트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주차 과제가 제가 따로 나가요. 이게 단원별로 그런 단원이 있어요. 특히 수학상하이 그게 큰데 지루하죠?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공기가 죽어있죠? 그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학문이잖아요, 수학이. 근데 이제 아이들 보면 제가 이제 목요일, 일요일에 수업을 하는데요. 보통 수학 과제 수요일 밤에 몰아서 하고요. 토요일 밤에 몰아서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다른 학원만도 다니지 않습니까? 수학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국어, 영어도 다니고 과탐도 다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지금 뭐 내신 1점대 찍어놓고 의대 결과 기다리는 친구도 있고요. 서울대 1차 붙어놓고 2차 결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그런 과외 들어보셨습니까? 리코더 과외 들어보셨어요? 줄넘기 과외 들어보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요. 근데 내가 수학 숙제 왜 안 해?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워주는 거예요. 하루에 이 문제의 양만큼은 매일 풀어라. 그래서 그 감을 좀 유지하는 게 수학 시험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 파트도 있다. 그런 거 이제 부르셔 보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험 직전에 이제 뭐 실전 모의고사 한 20회분 정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 관리나 서술형 대비도 뭐 당연히 다 꼼꼼하게 한다. 그러니까 1학년 점수는요, 아이들 수학 실력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저는 제 역할이 그거라고 봐요. 이제 무조건 이제 실력도 안 되는 애들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건 장사꾼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 아이가 올라갈 수 있는 최선의 그 포텐이 있거든요. 그 포텐을 열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안 나오면 애들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욕을 하시되 그 과정에서는 제가 문제가 없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저는 그냥 이 직업에 그냥 뼈를 갈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적인 얘기 더 해도 되죠? 한 5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웃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이제 왜 안 힘들었냐면 힘들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희 이제 평소에 수업 끝나면 아이들 다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과제 마치고 뭐 정말 늦게 갈 때는 3, 4시에 가고요. 그리고 보통 잠은 6시, 7시에 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애들 질문 쌓여있는 거 답변해주고 뭐 이러고 집에 가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와 선생님 개 열심히 사시네요. 선생님 안 쓰러지세요? 그럼 이제 얘기하죠. 내가 적어도 너보단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난 돈 받고 일하는데? 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이제 투영이 돼요. 수업하고 놓으면 와 이 사람 진짜 열심히 하네? 근데 내가 수업 안 듣고 막 이러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좀 자연스러운 동기부여에 좀 힘을 많이 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도 매일 아침 6시, 7시까지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교진들도 잠 못 자고 있고요. 저희 조교팀장은 최근에 대학원 발표가 났는데 카이스트 수학과랑 서울대 수학과 둘 다 붙었대요. 굉장히 고학력자고 이 친구들이 옆에서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줘요. 제 조교진은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다 서울대 수학교육과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과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질문할 때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투자를 많이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관리나 과제 관리는 이런 걸로 하고요. 저는 학생이 뭐 몇 명이든 상관없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수업 끝나면 다 한 명씩 상담하고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너가 공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어떤 파트 약한지 빨리 얘기해. 네 개인 자료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줄게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도 당연히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제에서 만약에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집에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이 글쎄요. 저는 이제 당연히 압축해서 설명드린다고 하지만 다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강의 수강평을 좀 적어놨거든요. 거기 자료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면 수강평이 쭉 적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이 학원 보낸다, 저 학원 보낸다, 저 학교 보낸다, 어디 보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3년을 가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시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운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정래였고요. 지금 제가 사실 수업 중에 잠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봐야 돼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실장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번호를 잠깐 남기고 갈게요. 네. 제 번호니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답장이 바로바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는 즉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짧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정래였습니다.